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미국의 엘리트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예일대학교 대학원생인 그녀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과 확연히 다른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엘리트 대학원생은 미국에 돌아간 후 한국의 인프라와 관련된 논문을 쓰고 학회에도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그토록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헤이븐에 살면서 예일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에밀리예요. 저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을 다녀왔는데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의 최신 인프라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건 정말 오마이갓 그 자체였어요. 다양한 인프라 시설에 감동을 받았지만 특히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서울 지하철은 미국 지하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놀랍고 감명받았던 경험을 사연으로 적어보려고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미국 뉴헤이븐에 살면서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새 신부가 되는데 저의 예비 신랑은 한국인이랍니다. 저희 둘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환경학부에 재학 중이었고 예비 신랑인 민준 씨는 언론학부에 재학 중일 때 사귀었고 둘 다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밴드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가치관이 비슷해서 서로 끌렸답니다. 3년간 연애를 하고 이제 곧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생이지만 민준 씨는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하고 능력도 꽤나 인정받고 있답니다. 민준 씨는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이라는 점과 아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능력을 살려서 아시아와 관련된 특집을 기획하면서 다양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민준 씨를 만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한국 음식에 대해 눈뜨는 계기가 되었어요. 미국에도 생각보다 한식당이 꽤나 많은데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의 맛 차이가 제법 크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한국인 셰프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찾아가는 편이에요. 민준 씨는 한국에 살 때 공부를 정말 잘했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사실 민준 씨가 미국에 혼자 온 게 20살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언론사에 취업한 민준 씨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운답니다. 한편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이 살기에도 참 좋은 나라라는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에서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희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부모님께 민준 씨를 소개했고 민준 씨는 저희 부모님 댁에도 놀러오고 밥도 자주 먹으면서 저희 집 문화에 제법 익숙해졌어요. 한국에 계시는 민준 씨의 부모님은 아직까지 뵙지 못했지만 영상 통화를 자주 해서 그런지 민준 씨의 부모님이 어렵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께도 결혼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민준 씨와 함께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사실 잘 몰라서 낯선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설레었는데 민준 씨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먼 길 오는 걸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어요. 무엇보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한국까지 오는 걸 고마워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어요. 저와 민준 씨는 두 분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한국에 자료 수집할 겸 방문하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 저희는 숙소도 예약하고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갈 식당도 예약했어요. 저희는 유명한 한식당을 예약했는데 한국식 코스 요리를 먹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와 자주 가던 미국의 한식당과 어떤 점이 다를지 궁금했고 한정식이라는 것이 맛있으면 민준 씨와 미국에서 식당을 해볼까 라는 웃긴 생각도 하면서 저는 들떠 있었어요. 다만 저는 민준 씨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은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어요. 미국만큼 선진국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미국인인 제게 불편한 나라일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어쨌든 저와 민준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긴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내려서 멍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공항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초 5성급 공항답게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졸린 눈이 번쩍 뜨일 만큼의 규모였고 무엇보다 공항 특유의 척박한 느낌이 없었어요. 공항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복합 문화시설 같았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공항 내에 찜질방과 숙박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를 타기 전 또는 오래 타고 내리면 정말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찜질방과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찜질방에 대해서는 민준 씨에게 많이 들었고 찜질을 체험한 외국인들의 유튜브 영상도 봤거든요.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의 찜질방을 꼭 이용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캡슐 호텔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캡슐처럼 작은 호텔인데 미리 예약을 하면 잠을 잘 수도 있고 가볍게 샤워도 가능한 공간이었어요. 아니 무슨 공항에서 찜질도 하고 목욕도 하고 잠까지 잘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은 저에게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국가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더라고요. 공항 면세점에는 비비고 단독 매장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사시니까 비비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요즘 미국에서는 비비고 만두나 주먹밥을 먹기 위해 땡볕에 줄 서 있을 만큼 인기가 최고랍니다. 저는 불닭볶음면은 너무 매워서 잘 못 먹는데 비비고 만두와 주먹밥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는 한국이 오늘따라 부럽네요. 인천국제공항은 하나의 작은 나라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이제 막 한국에 온 지 반나절이 되었을 뿐인데 저는 한국이 새롭게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은 발전했고 모든 것이 신선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을 뒤로 하고 저희는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택시에 타니까 눈이 감기더라고요. 얼마쯤 지났을까 민준 씨가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비몽사몽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배정받은 객실로 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엄청 많이 했던 생각이 한국은 실내에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조심하자 이거였는데 잠이 덜 깬 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고 했고 그런 저를 민준 씨가 말렸습니다.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호텔에 들어오니 긴장이 풀리면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먹기에는 피곤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면서 맛있는 걸 배달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오케이 했고 민준 씨는 배달 어플을 켜서 이것저것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찜닭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치찌개는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찜닭은 달달해서 제 입맛에 딱 좋더라고요. 역시 민준 씨는 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찜닭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고 민준 씨는 휴대폰을 보더니 식당이 가까우니 포장을 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지도를 보여줬어요. 솔직히 숙소와 가깝기는 했어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경 쓰였던 건 식당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큰 길이 아니라 골목길로 가야 했는데 저는 밤늦게 골목길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고 싫어요. 미국에서는 가급적 밤늦게 다니는 걸 권하지 않아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약에 취한 사람들도 많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도 많은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밤늦게 걷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양손을 들고 지갑 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걸으면서 그곳을 벗어나야 해요. 저도 몇 년 전에 대학교에서 실험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민준 씨도 부모님도 바쁘셔서 데리러 와주지 못했고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섬뜩했고 옆을 보니 골목에 앉아있던 2명의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는 양손을 머리 뒤에 가져가서 공격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가방에 있던 카드와 현금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들이 계속 제 팔을 보길래 저는 차고 있던 시계와 팔찌도 내려놨어요. 그들은 가라면서 손을 까딱했고 저는 울먹거리며 뒷걸음질 치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때가 생각나서 저는 어느 나라든 밤거리 분위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그냥 배달을 시키자고 했고 제 말을 들은 민준 씨는 한국은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치안 수준은 정말 좋고 자기가 같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민준 씨는 미국에서 안전한 곳만 다녔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둘이 있으면 덜 위험하나? 그래도 일단은 한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 미국보다는 안전할 것 같고 민준 씨가 치안 수준이 높다고 장담하니까 속는 셈치고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겁이 났던 저는 민준 씨 옆에 찰싹 붙어서 갔는데 저는 한국의 밤거리를 보고 놀랐어요. 우선 가로등 덕분에 골목길은 어둡지 않고 환했어요. 무엇보다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안심됐고요. 편의점과 24시간 카페가 많아서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을 했고 민준 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잘 모르면서 괜히 겁먹고 불안해했던 게 민망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아직 하루도 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여러 번 저를 놀라게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찜닭을 가지고 오면서 저희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오려고 했어요. 편의점에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편의점은 24시간 하는 곳 아닌가요? 저는 생각했죠. 인천국제공항도 멋있었고 밤거리도 안전하지만 한국의 편의시설은 아직 많이 부족하네. 갸웃거리던 민준 씨는 편의점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읽더니 뭔가를 했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민준 씨가 마법이라도 쓴 줄 알았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편의점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정 시간에는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무인 결제를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에 한 번 더 놀랐고 아무리 CCTV가 있어도 무인 편의점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양심적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라면 CCTV를 피해서 물건을 훔치거나 편의점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많이 놀랐답니다. 놀라움을 뒤로하고 호텔로 와서 찜닭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미국 찜닭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찜닭을 다 먹고 숙소에 음식 냄새가 날 것 같아 포장 용기와 음식물을 버리고 오고 싶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찾았어요.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비닐, 음식물까지 일반 봉투에 한꺼번에 다 넣어서 버리거든요.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준 씨가 한국은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고 무엇보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을 분리해서 버리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뭐든 직접 눈으로 보면 알겠지 싶어서 쓰레기들을 주섬주섬 챙겨서 민준 씨와 지하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큰 통과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신기한 기계가 있었어요. 그 기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를 접촉하면 문이 열렸고 음식물 무게를 확인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최첨단 인프라 아닌가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물건을 버리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재활용품을 버리는 방법을 적은 안내판도 있었어요. 저는 투명한 물병을 버릴 때 라벨을 떼어내고 납작하게 해서 버려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저는 환경학부에 재학하고 있지만 세부 전공이 환경보호 이런 쪽은 아니라서 사실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을 보니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객실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보다가 실제로 얼마 전 미국 워싱턴 포스터가 쓴 기사를 봤어요. 워싱턴 포스터 기자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더라고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하는데 미국은 4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미국 음식물 쓰레기 중 60%가 매립된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매립된 음식물들은 땅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저에게도 악영향을 줄 거니까요. 물론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뭐가 됐든 미래의 환경을 생각했을 땐 미국도 달라질 필요가 있고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고 민준 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됐어요. 준비해온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다듬고 호텔을 나갔어요. 저희가 예약한 한식당은 숙소와 거리가 꽤 있었는데 렌터카를 예약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타야 했죠. 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민준 씨가 지하철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지하철로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고 환승을 한번 해야 했어요. 환승하는 건 둘째치고 저는 그냥 지하철이 타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 지하철은 불편하고 무섭거든요. 파리 지하철이 냄새가 많이 나고 비위생적이라는 말이 많던데 미국 지하철은 느리고 불편한 데다 치안이 정말 불안해요. 뉴스나 신문으로 한 번씩들 보셨죠? 지하철 내에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난 2월에 뉴욕 지하철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고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저와 같은 연구실에 있는 동료가 그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날이 계속 떠올라서 힘들어했어요. 범죄가 발생하는 미국 지하철보다 냄새나는 파리 지하철이 낫다는 생각을 할 만큼 저는 무서웠어요. 괜히 지하철 한번 잘못 탔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저에게 민준 씨는 한국의 밤거리만큼 한국 지하철은 안전하다고 안심시켜줬어요. 어쨌든 식당에 가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니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역에 가보니 인천공항에 온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역이 아니라 복합문화시설 같았어요. 지하철역 안에 식당과 카페도 있고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가게도 많고 약국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청결하고 깔끔했고 곳곳에 휴지통도 있어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릴 이유가 없었어요. 지하철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은 편이었어요. 사실 저는 은연중에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인프라를 보고 제대로 놀란 건 맞지만 그래도 시민의식은 미국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의 시민의식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우선 그들은 지하철 선반에 어떤 물건이 있어도 절대 손대지 않았고 사람이 많을 땐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가방을 앞으로 메거나 손으로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탄 부모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고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은 항상 비워뒀어요. 지하철에서 크게 떠들지 않고 통화를 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하고 금방 끊더라고요. 뭐랄까, 마치 한 편의 공익 광고를 눈앞에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함께 제가 한 번 더 놀란 건 지하철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환승을 하려면 교통카드를 다시 구입해야 할 때도 있고 환승하러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만큼 안내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 도시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해도 환승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승이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요? 저희는 4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했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지하철 노선을 바닥에 색깔로 표시해 놨더라고요. 저희는 바닥에 그려진 4호선 하늘색 화살표를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환승하는 곳과 나가는 곳을 구별해 놔서 어려움 없이 4호선으로 잘 갈아탔어요. 한국의 뛰어나고 편리한 지하철 덕분에 저희는 길을 잃지 않고 식당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한국에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한국의 모든 곳이 깨끗했고 모든 것이 편했어요. 저희는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에 민준 씨의 부모님도 도착하셨어요. 부모님과 자주 영상통화를 해서 그런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얼른 밥부터 먹자고 하셔서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부모님을 뵙는 건 긴장되지 않았지만 한정식이라는 메뉴는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민준 씨가 한정식은 일종의 한국식 코스 요리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움찔했죠. 예전에 대학원 지도 교수님과 학교 근처 식당에서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코스 요리도 처음이었고 프랑스 코스 요리는 먹는 순서도 방법도 너무 복잡했었어요. 저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마냥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코스 요리 먹는 방법과 순서가 다 틀렸다면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무엇보다 다시는 코스 요리는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자리에서 코스 요리를 먹다가 실수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음식을 기다리는데 한정식은 프랑스 코스 요리와는 달랐어요.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깔끔했어요. 프랑스 요리처럼 복잡한 방법으로 먹을 필요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음식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엄청났어요. 음식에 꽃이 올라간 것도 신기했고 청고추와 홍고추를 활용해서 음식을 꾸민 것도 제 눈에는 너무 귀여웠어요. 당연히 맛도 있었고요. 프랑스 요리를 먹을 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더 달라고 하기 불편했고 다 먹은 그릇은 직원분이 바로 치우셔서 서운할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직원분께서 음식이 더 필요하시냐고 꼭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좋은 식사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식당에서는 직원분들의 태도도 눈에 띄었어요. 모두 정갈하게 한복을 입고 계셔서 보기 좋았답니다. 음식 하나를 놔두실 때도 조심스럽게 두시고 그릇을 정리하실 때도 조용하게 치워주셨어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마음을 담아 대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와 민준 씨뿐만 아니라 아버님과 어머님도 음식에 매우 만족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고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모든 것이 충격과 감동이었죠. 결혼을 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였잖아요. 그런 제가 한국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걸 보면 한국은 살기에 정말 좋은 곳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한 인프라가 너무 부러워요. 치안 수준이 좋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려니 어찌나 마음이 섭섭하던지요. 이번에는 민준 씨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다음번에는 길게 여행을 오고 싶어요. 한국의 명소와 맛집을 알아보고 한국을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민준 씨가 그날따라 엄청 많이 부러웠답니다. 짧았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며칠 동안 살았던 한국이 평생 살았던 미국보다 더 좋았나 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만큼 한국이 저에게 잊지 못할 큰 감동을 준 거죠. 민준 씨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인프라를 경험하고 저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 말하니까 민준 씨가 그건 좀 봐달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희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채널을 통해서 종종 저희들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에밀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에밀리 씨가 다시 한국에 올 때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